자, 보성이 오늘부터 새로운 작품을 들어간다. 안 돼.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네 천국. 그러니까 내 천국이 아니야. 너의 천국이야. 그럼 나에게는 뭘까? 지요? 오, 보성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섬에서 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상징하는 주인공이 있어. 응. 그리고 이제 여기가 소록도인데 여기에 이제 환자들은 당시에 이제 국민들을 상징해. 무슨 환자? 여기 이 섬에 모여 사는 나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은 응.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그러니까 이 소록도가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돼. 소설은 주로 그렇게 이제 그 상징적인 기법을 많이 쓰지. 응. 근데 이제 둘이 서로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당신의 천국이지, 나에겐 지옥이야. 둘이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박정희 대통령은 나는 니들이 천국을 만들었어. 그런데 국민들은 아니지, 이건 당신 천국이지, 여기는 우리에게 지옥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이 소설의 주제야. 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이 소설을 공부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자, 보성이 지배자는 지배자의 욕망을 가지고 있지. 응. 그렇겠지. 지배자의 욕망은 뭘까? 그냥, 대통령의 욕망. 그냥, 저 한국 그냥 통 지배하는 거지 뭐.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영원히 역사에 자기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역사에 남는 거야. 별일 없을 텐데. 그런데 모든 지배자는 그걸 못 물어. 그런데 피지배자,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욕망은 뭘까? 국민들의 욕망. 그냥 이 사람 물러나? 그래, 그래. 당신은 역사책에 남든 말든 그냥 나는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아니 그래 대통령이 당신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해되겠어? 응. 근데 문제는 이 두 욕망이 부딪히는데 부딪히면서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이 섬을 막 싹 개조를 해. 그러면서 이거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섬에 사는 환자들은 아닌데 이거 순전히 널 위해서잖아. 라고 하는 거지. 응. 재밌겠지. 아니, 저 시기. 자, 그래서 보자고. 새 원장이 부임해 왔다. 새 원장이 이제 이 소록도로 왔다. 이 새 원장이 조백헌이란 이 원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한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에 국민들이 뽑아서 온 사람이 아니야. 어느 날 자기가 탱크 몰고 가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대통령 한 사람이야.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새 원장이라고 이 섬의 지배자라고 턱 주인공이 왔어. 이해되겠어? 네. 많이 어려운가 보구나. 아니,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 자, 섬에서는 두 사람의 탈출 사고가 있었다. 환자 두 명이 탈출을 했어. 바다로 뛰어들어서 탈출이 안 가면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육지로 건너가는 거야. 수영 저렇게 잘하나? 가다가 절반은 죽어. 탈출 사고는 사실상 새 원장에 대한 우연찮은 부임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새 원장이 온다고? 그럼 나는 섬에서 탈출할 거야. 자, 이걸 우리 학교로 한번 바꿔보자. 자, RGSB 새로운 원장 선생님이 왔지. 네. 새로운 원장 선생님에 대한 부임 선물로 학생들 두 명이 전학을 갔어. 그건 어떤 뜻일까?
나 싫다. 바로 그거야. 나는 못 믿겠어. 난 네가 싫어. 그 뜻이야. 하는 게 왜냐하면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전의 원장들이 계속해서 원생들을 속여왔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원장을 보기도 전에 당신도 똑같을 거 아니야. 나 당신 못 믿겠어. 그 뜻이라고. 한국말로 쫑코를 먹인다라고 해. 이런 거. 선거? 쫑코. 그러니까 뒤통수를 친다는 것과 비슷한 뜻이야. 새 원장은 부임 인사를 하지 않았다. 탈출 사고의 경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근데 새로운 원장은 조금 달라. 이전 원장 같으면은 막 멋지게 부임 인사를 할 거야. 부임 인사. 내가 처음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여기를 이제 막 그 세계 최고의 병원을 만들겠다.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막 이런 멋진 부임 인사를 해야 될 건데 안 해. 그 두 사람이 왜 탈출했는가 그거부터 조사를 해. 그러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야. 이 사람 좀, 음,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실무적인 사람이야. 실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명예나 이런 걸 추구한다기보다는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섬에서 자기 말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자 조금씩 이 사람이 독재자로 변해간다. 그 과정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아.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 잘했었어. 근데 쓱 시간이 지나니까 변해. 자, 한번 보자고. 병원에 새 원장이 부임해 왔다. 자, 이 뒤통수가 조백헌 대령. 응? 조백헌 대령. 근데 이상하지. 군인이 섬에 원장으로 온다? 요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란 걸 보여주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모든 중요 시설에 다 자기 부하들, 군인들을 보내. 심지어 방송국, 신문사도 전부 다 사장들이 다 군인이 내려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군대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군대가 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설들에 전부 다 자기 부하들, 군인들을 내려다보내.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 학교 교장이 군인이야. 아, 어, 그렇게 되는 그럼 거지. 저 학교 음. 저기 교실 없고 그냥 barracks. Oh no.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특징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부 다 이제 중요한 시설들에 전부 다 자기 부하들, 군인들을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의 원장이 어느 날 바뀌었는데 군인이야. 방송 차장이 바뀌었는데 군인이야. 권총 차고 군복 입고 있어. 이상해. 음. 이 혁명이란 게 그거야. 5.18.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된 그걸 이제 혁명이라고 해. 지금 그 5.18 군사혁명인데 지금은 쿠데타라고 불러. 혁명은 좋은 뜻으로 바꾸는 게 혁명이고 이런 경우는 쿠데타. 쿠데타 들어봤어? 아니? 이럴 때 배웠다. 있고 나서 병원은 한동안 원장이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김정일 의료부장이 원장을 대신하여 2달 가까이나 병원을 이끌어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이 사람을 소록도 원장으로 보냈다. 문득 현역은 아직 군인이란 소리야. 의무장교 한 사람이 이섬병원의 새 원장으로 부임해 온 것이다. 조백한 대령. 대령이면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은 장군이 돼. 장군. 응. 음. 자, 근데 여기서 주인공의 신분이 이상하다. 의무장교. 의무장교가 뭔지 알아? 음.
군대 안의 병원.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인이면서 동시에 의사인 거야. 의무장교란 소리는 이 사람은 의사면서 동시에 군인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군대 안에 있는 의사야. 자, 그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소록도에 왔다, 원장으로. 이 소록도는 이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원장은 조백헌 원장은 의사로 왔는가 군인으로 왔는가 그것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아이덴티티, 군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이성의 원장으로 왔어. 자, 그럼 이 사람은 군인으로 온 걸까 의사로 온 걸까? 둘 다? 군인이라고 한다면은 군인은 뭐 하는 거지? 싸우는 거. 군인으로 왔다면 이 사람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할 거야. 의사는 뭐 하는 거지? 치료. 정반대되는 직업이지. 군인과 의사는. 그러니까 나 환자들 치료할 것인가 나 환자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것인가. 치료하고 계속 전쟁. 나 보성이 잔인하구나. 나 보성이 순진하게만 봤는데 보성이 잔인하구나. 야, 치료해서 계속 보내고 와 아빠는 그 생각을 못했지? 햇볕에 그을러서라기보다 피부 색깔이 원래 좀 그래 보이는 거무튀튀한 얼굴에 여느 사람들에게서보다 여기서 여느란 것은 일반 보통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보다 푸른색 유니폼이 훨씬 시원스럽게 어울려 보이는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아주 잘 어울리는 이 장신 키가 큰 현역 군인 원장은 이날 저녁 그의 보좌관은 비서 세크레터리 알지? 한 사람과 섬 위로 첫 발을 올려 딛기가 무섭게 벌써 심상치 않은 기지를 엿보이고 있었다. 자, 새로운 원장이 온다니까 사람들이 막 차를 끌고 막 원장 선생님 환영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막 사람들이 폭죽도 터뜨리고 막 한다. 저 사람들 다 뭐야? 웬 자동차를 다 끌고 나왔어. 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끌고 나왔어. 일이 날 것이지. 그러니까 섬에 있던 그 병원 직원들은 당황한다. 옛날 원장님들 이런 거 좋아했는데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원장 선생님 환영합니다. 막 이러면은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즉 작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전의 대통령, 즉 이승만 대통령과는 좀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선창, 그러니까 마토, 그러니까 부두, 선창까지 마중 나온 병원 직원들과 자동차를 보고는 못마땅한 듯 뭘 이렇게 쇼를 하고 있어.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 댔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괜히 쇼를 하는 것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의 걸음걸이 또한 무뚝뚝한 관서 사투리의 억양이 조금씩 섞여 나오는 말투만큼이나 퉁명스러워 보였다. 퉁명스럽다는 것은 어떤 이렇게 말 속에 정이 없어. 보성이 콜라 마셔. 이런 게 퉁명스러운 거야. 어딘지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 원장의 첫 인상이었다. 한데 그새 원장은 병원 간사에서 하룻밤을 쉬고 자 날이 바뀌었다. 쉬고 난 다음 날. 자 관사란 것은 이제 그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국가에서 집을 대여해줘.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공짜로 집을 빌려줘. 그게 관사야. 하룻밤을 쉬고 난 다음 날 아침 첫 출근을 하고 나서도 부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임 인사,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이제 여기를 창고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부임 인사에 관심이 없다. 자, 보건과장 이상우. 자,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이제 안경 쓴 사람이야. 잘 기억해 두자. 보건과장 이상욱. 주로 이 소설은 이 조백헌 원장과 이상욱 사이의 갈등으로 진행이 돼. 기억해 두자. 신생리, 남독신사, 원생 두 명이 밤새 마을을 빠져나가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이었다. 아까 얘기했던 탈출한 사람들. 새 교장이 왔는데 굳이 그날 전학 간 두 사람. 알만한 일이었다. 알만한 일이었다. 즉, 여기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안 봐도 뻔한 일이었다. 이 섬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모양이다. 탈출하는 거? 새로 원장이 올 때 원생들이 탈출하는 거. 탈출 사고는 원장이 새로 부임해 올 때마다 환자들 가운데서 잊지 않고 꼭꼭 마련해 바치는 첫 부임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원장이 오면은 그래 이건 선물이다 하면서 자기는 전학 가는 거야. 그만큼 뭔가 이 섬에는 오랜 시간 동안 원장에 대한 불신감이 쌓여 있어. 자, 그러면은 왜 저 원생들은 저렇게 원장을 못 믿는가? 그것도 좀 이따가 이야기가 나온다. 그냥 그냥 나무에 뿌려. 요거는 이제 붙잡고 바다에서 이렇게 붙잡고 가야지 안 그러면 가라앉아 죽잖아. 저 나무 조각 이렇게 끌어안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야. 그러다가 상어가 나오면 자, 이 사람이 이상욱이다. 잘 기억해 두자. 이 사람은 이 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용기가 별로 없다. 그런 사람 많이 봤지? 똑똑한데 용기는 별로 없는 소설에서 많이 봤지? 아빠? 야, 아빠는 그래도 저 싸울 땐 싸우지. 어제 아빠가 엄마한테 용감하게 말 대꾸 하는 거 못 들었어? 뭐? 나는 닭갈비 먹기 싫다고. 나는 그 돼지갈비 먹고 싶다고. 불고기 먹고 싶다고. 자, 처음으로 둘이 만났다. 자, 조백헌 원장, 조 원장은 묻는다. 밤새 별일 없었어? 제복을 말끔히 새로 다려입고 허리에는 권총까지 매달고 나왔을 망정. 마치 오래 여기 근무한 사람처럼 말한다. 밤새 별일 없었어? 마치 여기 몇 년 근무한 사람처럼. 자, 다리다라는 것은 이제 그 탕이프, 그러니까 아이언, 옷 다리는 거. 자, 거기서 이제 이상욱이 얘기한다.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할 일이라는 건 뭐요? 똑바로 그를 쳐다보고 서 있는 상욱의 눈길에서 어떤 심상치 않은 기미를 엿본 모양이었다. 재촉하듯 상욱을 마주 찍어보고 서 있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 조백헌 원장은 뭔가 짐작한다.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다. 이 사람 심상치 않다. 자, 이상욱은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신이 사람들의 시선에 얹히는 것을, 즉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다. 싫어했다기보다 두려워했다. 무서워? 그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 이상욱은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우병우처럼. 우병우가 아니구나. 우영우처럼. 우병우? 우병우는 그 다른 사람이 있어. 우영우처럼. 어젯밤 탈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사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원장의 두 눈썹이 불쑥 곤두섰다. 어디 가봅시다. 부인상 뭐고 필요 없어. 누가 어디를 어떻게 도망쳤다는 거요. 그것부터 조사합시다. 자, 옆에 따라다니던 이제 참모가 얘기한다. 지금 말씀입니까? 당신은 번번이 남의 말을 두 번씩 반복시키는 친구가 있구려. 갑시다. 그게 심하네. 하지만 지금은 병원 직원들이 원장님께 인사를 올리고자 회의실에 모여서 대기 중입니다만 상관없어. 갔다 와서 보겠어.
이게 더 중요하고. 오,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의료부장 김정일은 자기도 모르게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부동자세는 차렷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야. 부동.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지. 차렷 자세. 왜냐하면은 눈치챈 거야. 이 사람 군인이다.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한다. 자기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눈치채고 그냥 이 사람 앞에서 차렷 자세로 있는 거야. 부속실에 서 있던 다른 직원들도 어느새 그 의료부장을 따라 빳빳한 부동 자세로 굳어졌다. 이들도 눈치챈 거야. 새로운 지배자는 군대를 원하는구나. 새 원장은 결국 그 탈출 사고가 구실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부임 인사를 생략한 채 병원 출근 첫날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건 좀 희귀한 일이었다. 이 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전에. 다들 와가지고는 막 화려하게 부임 인사하면서 이전 원장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반드시 당신들 천국을 만들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내가 다른 곳으로 떠날 겁니다. 근데 이 원장은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기대를 한다. 전혀 다른 원장이 왔으니까 여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니, 지도자 왔어. 좋은 거 없어. 자, 그럼 지금까지 원장들은 어떤가 한번 보자. 이후에 어쨌든 새 원장이 부임 첫날 자신의 부임 인사를 치르지 않은 것은 이 섬 병원에서는 좀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 원장이 새로 바뀌어올 때마다 한 차례씩 가져보는 희망이었지만 새 원장이 부임 인사를 치르지 않는 걸 보면은 그는 아마 자신의 동상을 지니지 않은 모처럼 만의 원장일 수도 있었다. 자, 여소설에서 중요한 거 동상, 스태츄. 그러니까 왜? 보성이 미국의 그 자유여신상 알지? 응. 그런 게 동상이야. 자, 동상은 뭐 하는 거지? 또 안 해. 그냥 그럼 저기 아빠도 서 있는 동상이 거지. 아빠도 사람들이 아빠 동상도 세울까? 응. 자, 보성이 광화문 가봤었지. 그 널찍한 도로 서울에서. 응. 거기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었잖아. 응. 왜? 유명하니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동상을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동상이 없다는 것은 아까 아빠가 설명했었던 지배자의 욕망. 내가 역사에 영원히 남고 싶다는 그 욕망을 갖지 않은 모처럼 만의 원장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정말 야, 내가 뭔가 여기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원장이 되고 싶다. 그런 허황된 욕망이 없는 원장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작은 일만 하다가 갈 그런 원장일지도 모르겠구나. 자, 아빠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지배자의 욕망, 대통령의 욕망을 얘기했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 있지? 응. 그러니까 막 그 도로가 엉망이고 집이 전부 다 저 초가집이고 한데 그걸 도로를 깨끗하게 깔고 집을 다 급들주고 바꾸는 거. 그게 새마을 운동이야. 응. 그리고 이제 마을에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저 마을 사람들이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회관 같은 걸 지어. 그래서 사람들은 와, 마을이 정말 뭔가 눈에 띄게 바뀌었어. 사람들은 막 환호하겠지. 응. 야, 저 대통령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 자,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왔다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대한민국은 5년마다 대통령이 한 번씩 바뀌어. 응. 다음 대통령이 와보니까, 아니, 이전 대통령이 그렇게 대단해? 사람들이 막 이전 대통령만 얘기를 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은, 아니, 이전 대통령이 그렇게 대단해? 그 사람이 1층짜리 회관을 만들었다고? 야, 그럼 4층짜리 회관 지어.
그러면은 막 1층짜리 회관이 아니라 3층짜리 건물이 서 있어. 그럼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도 궁금한다. 우와, 3층짜리 건물이 서는 걸 보니까 뭔가 우리 마을이 더 대단해진 것 같겠지. 그러면 막 사람들도 박수를 치겠지. 음. 5년 후에 또 대통령이 바뀌었다. 새로운 대통령 어떤 생각할까? 왜그 사람 말하고 나는 있는데. 야, 4층짜리 회관 세운 게 그렇게 대단해? 야, 걔는 싸짓고 싸지. 나를 기억하게 해주겠어. 이제 또 그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4층 세우면은 내 다음 대통령이 또 5층짜리 세우면 어떡해? 야, 아예 10층으로 세워. 해버리겠지. 그럼 마을 사람들은 이때부터 헷갈린다. 10층짜리 건물이 우리 마을에 정말 필요한가? 아니지. 그런데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니까 또 뭐 1층짜리, 3층짜리 만들어 놓으니까 좋긴 좋았으니까 한번 믿고 해본다. 그런데 1층짜리 만드는 게 한 달 걸렸다면 10층짜리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아, 거의 2년. 10배는 힘이 들겠지. 어, 그런데 어떻게 볼때 이게 우리 마을에 필요한가? 그런데 대통령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전의 대통령들을 싹 치워버리고 내가 기억되도록 하고 싶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고 싶다. 나사는 백천. 자, 다음 대통령이 또 왔다. 백천, 천천. 그때 되면 이제 국민들은, 이제 마을 싫다. 사람들은, 나한테, 아니, 그럼 100층을 세우려고 하면 내 평생 동안 그건 만들어야 되는데, 왜? 우린 저 10층도 저거 다 못 써서 몇 층은 비어 있는데, 100층을 왜 만들어야 돼? 근데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지. 아니, 내 이전 대통령들 싹 지우고 내가 기억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100층짜리 세우라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은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거 다 너희들을 위해서다. 근데 마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 네가, 야, 이게 왜 하늘 위해서? 이건 널 위해서지. 이 소설의 제목이 뭐다? 어, 까먹었지. 당신의 저 천국.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야. 여기, 이게 왜 내 천국이야? 당신 천국이지. 근데 대통령 또 그러지. 야, 저거 100층짜리 회관 만들면 저거 내가 쓰냐? 다 니들이 쓸 거 아니야. 이거 너희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점점 이제 사이가 나빠지는 거지. 그렇게 계속 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믿어. 싫다. 어. 그러니까, 야, 이거 말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널 위해서 아니야. 가 됐다. 그런데, 어? 새로운 원장은 좀 다르네? 이 사람은 어쩌면 이전 원장들과 다를지도 모르겠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뭘 할지도 모르겠다. 새 원장은, 보통 새 원장이 오면은 되게 딱가해. 대량. 직원지대에서의 부임 인사. 직원이란 것은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린 사람들. 직원이란 것은 다른 말로 건강이, 병이 안 걸렸는데 뭐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 소위 부임 인사 겸 첫 조회가 끝나면 다음 자동차로 중앙리 공원으로 내려가서 이제 5천 명의 원생들, 환자들,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두 번째 그 부임 인사를 한다. 거기서도 물론 병원의 새 운영 방침이나 원생들을 위한 의욕적인 복지 시책들이 되풀이 다짐되고 경사지대 주민들의 환자로서의 권리, 옹호, 보호와 이러저러한 사업 계획들이 약속됐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원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00층짜리 회관을 짓겠다고? 왜? 같다는 거지. 그런데 이 마지막 번 원장은 조베컨 원장은 이도저도 부임인사 같은 건 염두도 없는 눈치였다.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어쩌면 정말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 기대를 해본다. 이 친구는 정말로 자기 동상을 지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구만. 즉,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겠다는 그런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이 걸지도 모르겠구만. 친구는? 친구 아닌데. 그러니까 이상욱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 친구. 그러니까 좀 낮게 보는 거야.
안 좋게 보는 거지. 만약에 보성이가 아빠를 이 친구라고 부르면 아빠는 매우 화를 낼 거야. 이 친구. 제기란 어떤 백정놈의 새끼들이 내 쌍판도 보지 않고 도망부터 뺐어. 백정이라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때 이제 고기, 소나 돼지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발라내는 게 백정이었어. 근데 조선시대에서 신분이, 그 사회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 백정이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백정이라고 부르는 거는 욕이야. 백정놈의 새끼들이 내 쌍판이라는 것은 이제 얼굴을 좀 나쁘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놈의 새끼들이 내 얼굴도 보지 않고 도망부터 쳤어. 화가 나서 욕을 하니까 유난스럽게 심한 북쪽 사투리, 즉 북한 사투리. 그러니까 저 아마 또 그 태어난 곳은 북한인 것 같다. 그럼 북한 나가면 명예훼손. 안 될 텐데. 아니 근데 태어난 곳만 북한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한국으로 왔겠지. 당신 이 병원에서 뭐요? 직책이 뭐냔 말이오다. 직책. 아빠는 직책이 교사지. 직책. 저 말씀입니까? 전 보건과 일을 맡아보고 있는 이상욱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사정도 비교적 소상할 것 같은데 잘 됐구려. 오늘 나하고 좀 수고를 해줘야겠어. 수고, 싱크. 수고를 해줘야겠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데 경치가 아주 그만이야. 섬 전체가 제법 커다란 공원 같은 걸. 동네 이름이야 어떤 년으로 그렇게 해서 지어졌든. 자, 소록도, 작은 사슴섬. 그러니까 섬이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사슴처럼 생겼어. 그래서 작은 사슴처럼 생긴 섬, 소록도야. 원장이 다시 혼잣말처럼 내버렸다. 상욱도 비로소 이 원장이 어떤 커다란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떤 커다란 착각일까? 그러니까 원장은 건강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섬 이렇게 한다는데 왜 환자들이 도망을 가지? 근데 보성이가 만약에 그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섬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평생 이 섬에 살고 싶겠어? 아, 싫다. 어, 저 나가서 뭐 여행도 가고 놀고 싶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겠지. 여행도 하고 커피숍도 가고. 그러니까 서로 또 환자들에게는 이 섬이 예쁘고 안 예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예쁘든 안 예쁘든, 예쁜 지옥이든 안 예쁜 지옥이든 여긴 지옥이야. 소록도산 환자들에게는. 그런데 조 원장은 환자가 아니니까 아니 섬 이렇게 한다는데 왜 탈출을 하지? 야, 섬 나 어제 멋지네. 왔는데. 응. 섬을 빠져나가는 사고가 어젯밤 말고도 자주 있었어. 역시 착각이었다. 아, 이 사람도 속에서 동상 갖고 있구만. 상욱의 입가에선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상욱은 원장에게서 동상을 발견하면 싹 웃는다. 왜?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할 역할이 생기거든. 자, 이 부분은 조금 긴 얘기니까 이 부분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